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5월 동안 6일 지방선거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 후보와의 대담. 오늘은 경남도지사 선거 후보 첫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모시고 공약과 각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에 비해서 경선이 좀 다소 늦게 진행됐습니다. 네. 그만큼 더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경선 과정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실제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네. 경남 전역을 이제 인사 다니면서 질책도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책임도 많이 물으십니다.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한 질책이 이제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경남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사실상 경남 선거를 이끌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패배에 대한 질책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이 또 박빙의 선거를 네. 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의원 신상훈 후보 31세의 후보와 박빙의 선거를 펼쳤는데 네. 사실상 경남에서 제가 통영에만 이제 주로 있고 방송하러 서울을 네. 오락가락했던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창원, 김해, 양산, 그다음에 진주, 서부 경남 쪽으로 이제 쭉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한 1년 동안의 경남 전역에 대한 활동이 아직까지도 미비하다라는 생각들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당내 후보로서의 기쁨보다는 네. 부담과 책임이 더 큰 선거에 제가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번 경선이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경선 결과 그동안 경남 전역에서의 활동이 부족한 탓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질책에 대한 부분들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길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이기지 못했고 이기지 못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남 총괄 본부장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질책이 이제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저를 내보내는 결단을 내려주신 부분은 여전히 경남이 국민의힘의 텃밭이고 네. 그리고 경남 민주당이 상당히 버거운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경남의 오명을 네. 단절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양문석이 책임 있게 선거에 임해라. 이런 또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양문석 후보께서는 정당 활동 또 방송 기관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네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는 네. 아직 경험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도지사 후보로 도전장을 내기에 개인적으로 좀 상당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출마 결심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책과 다시 책임을 맡겼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당인으로서는 네. 선당우사의 기본적인 정신 속에서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셨던 선출직 공무원의 경험이 없다. 중앙정부의 차관으로 4년을 할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없다라는 지적은 아픈 대목인데요. 네. 호남 가서 선출직 경력이 없다고 국민의힘당을 비판하면 상당히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호남에서 본선에서 3번을 이기고 또 2번을 이기고 5번을 이겼다고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경남에서 끊임없이 그 격차를 좁혀가면서 경남 또한 경남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상적인 정치적 경쟁을 할 수 있는 네.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디딤돌을 놓고 징검다리를 놓고 그리고 계단을 쌓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의미들도 나는 충분히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한 자리에서 민주당 출신 두 도지사를 언급하셨습니다. 많은 화제가 좀 됐었는데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도정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출마 기자회견문에서 김두관이 길을 열고 김경수가 그 길을 닫고
양문석이 그 길 위에서 거침없이 달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이제 쓰면서 출마를 했는데요. 사실상 지난 4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창원만 쳐다보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40년 동안. 뭐 통영 고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이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그나마 민주당이 경쟁하면서 공천주는 서울만 쳐다보지 않고 나를 뽑아줄 유권자들만 쳐다보면서 정치를 했던 최초의 사건이 김두관 지금 의원이 그 도지사로 당선된 사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가 당선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 과정에 있어서 한 장을 열었던 사람들이 네. 김두관, 김경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국힘의 무능력과 피곤함과 부패에 지친 경남도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저는 김두관, 김경수 두 정치인을 존경하고 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 속에서 이후에 경남도정을 펼치는 게 맞다. 그리고 바른 방향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울경 특별연합이 마침내 출범을 했습니다. 새 지자체가 처음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논의할 때와 또 네. 지금은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결국 목적은 같겠지만 정치 지형상 변화가 좀 있었는데 네. 특히나 이번 지선 결과에 따라서 메가시티가 어떻게 좀 내실을 채워갈지에 대한 네.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공약 있으십니까? 예, 국민의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론 수렴을 해야 된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나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4년 동안 김경수 도정에서 끊임없이 의견 수렴을 했고 그리고 도의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쳤고 그러면서 부울경특별연합을 출범을 시켰고 관련 사무 규정들을 확정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슨 이 뒷발 거는 발언인가요? 여론 수렴을 더 해야 된다?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신중한 접근, 이제까지 신중한 접근 해가지고 도대체 뭘 만들어냈는데요. 부울경은 옛날 경남이거든요. 경남에서 부산이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경남에서 울산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이 생존하면서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칸막이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기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경남만 할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할 겁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큰 그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소시대가 지금 다가오는데 그러면 그 송배관들은 경남만 수소 송배관을 만드나요? 부산, 울산을 합쳐서 이 송배관을 함께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란 말이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더 이상 국힘이 다루는 정쟁의 이슈가 아니고 경남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이슈다라는 측면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존 이슈로 바라보고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얘기를 좀 해보죠. 네네. 그때 당시에 경남의 굵직한 사업을 따내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한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배경이 문재인 정부였다는 것, 이 또한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에서도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상, 또 설득이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데 172석을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중앙정부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중앙정부의 대통령이 보복적으로 경남을 홀대할 이유가 없고요. 경남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밖에 없습니다. 네. 오히려 국힘당 국회의원이 13명이나 되거든요. 네. 이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경남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보복하거나 그 다음에 폄훼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예산을 지원할 때 경남의 정책이 제대로 되고 올바르게 가고 있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경남을 지원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경남은 험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 험지에서
경남민주당의 정상적인 성장과 국힘당과의 정상적인 경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경남에게 훨씬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측면에서 네. 오히려 지금 상황이 경남 민주당 후보 네. 양문석을 뽑아주는 게 훨씬 유리한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경남도지사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 바로 예. 서부 경남의 발전과 예, 예, 관련한 예, 예. 공약입니다. 예.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한 이후에 서부 경남이 더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네.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공약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김경수 지사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김경수 지사가 서부 경남 발전과 관련한 전략들을 상당히 촘촘하게 이제 만들어놨는데요. 가장 핵심이 길이 열리면 물류가 따라옵니다. 물류가 따라오면 산업이 붙습니다. 산업이 붙으면 사람이 옵니다. 네. 이 기본적인 시스템을 김경수 지사가 만들었는데요. 달빛 내륙철도라고 해서 대구, 합천, 거창, 함양, 강주로 이어지는 내륙철도를 추진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남해안 고속철도를 제안을 해놨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목포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이제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여수와 남해의 해저 터널을 네. 또 연결시키는 일을 해놨습니다. 네. 더 핵심적인 거는 남북 내륙철도 KTX, SRT가 들어올 수 있는 네. 진주,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로 이어지는 네. 또 진주에서 창원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부 경남의 중심이 진주면 진주와 수도권의 수직적인 라인들만 있었으면 네. 이제는 수평적인 라인들이 위로 아래로 북쪽과 남쪽의 달빛 내륙철도와 남해안 고속철도를 또 연결시켜주고 그 사이를 또다시 남북 내륙철도, 네. 남부 내륙철도라는 KTX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창원과 진주 간의 시간이 네. 20분에서 30분 안으로 줄어듭니다. 음. 그러면 진주의 물류가 창원을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양산을 거쳐서 울산으로 흐르는 이 기본적인 물류가 길이 만들어지고요. 네. 여기에 산업이 붙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주에서의 이 생산물들이 상당 부분 수도권과 직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수평선으로 남해안을 연결하면서 울산, 대구까지 흐르는 이러한 물류의 흐름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자연스러운 산업의 이 덧붙임 현상은 훨씬 더 빠르게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뭐 지역 균형 발전의 해법은 교통일 것이고 김경수 도정에 이어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김경수 도지사가 짜놓은 서부 경남의 발전 전략 네. 그리고 경남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전략을 저는 그대로 개성해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경남은 제조업 기반 산업이 많다 보니까 네. 새로운 신성장 시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여러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거다. 네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남이 나아갈 핵심 산업의 방향과 미래 먹거리 산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 먹거리는 현재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계, 조선, 자동차, 나노, 로봇 이게 이제 경남의 5대 핵심 산업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요. 준비하지 않아서 붕괴됐던 게 제조업의 메카 경남이었습니다. 네. 조선업이 가장 화랑 시절에 김태호, 홍준표 도지사 도정에서 제대로 준비 안 해가지고 지난 10여 년 동안 경남은 조선업 붕괴 현상까지 맞으면서 엄청난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정상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을 제대로 이제 정상화를 시켜놓고 그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수소차, 전기차의 문제입니다. 지금 휘발유차, 경유차에서 수소차,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네. 3만여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는 휘발유차, 경유차가 아니고 이제는 수소차, 전기차는요 10,000여 개의 부품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김경수 도정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투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산업 재편기에 이제
그 디딤돌을 낳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힘당에게 맡겨놨던 그 경남의 제조업 메카가 사실상 붕괴하고 쇠락하는 과정을 이제 겨우 되돌려 놓은 상황, 바닥을 치고 되돌려 놓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도정을 개성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네. 또다시 경남은 조선업 붕괴 과정에서 겪었던 그 고통들을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 있어서 정말 우려가 됩니다. 네. 후보께서는 정의당과 단일화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네.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여영국 후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단일화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예, 저는 좀 여영국 후보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뭐 메가시티의 문제나 기후 대응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르지 않으면 같은 정책이면 같이 해서 공동 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다당제가 지금 이 정치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당제가 정치의 최고 가치 아니잖아요. 정치의 최고 가치는 말 그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정치의 가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정치의 가치다라고 최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논의의 여지가 많다. 그리고 사실상 뭐 여영국 후보께서 도의원 2번, 국회의원 1번도 단일화를 통한 이 당선이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언제든지 여영국 후보가 이야기하는 모든 그 방법을 통해서 다 받아들여서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앞으로 선거에서 후보께서 할 수 있는 역량, 후보만의 강점을 좀 어필하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이 강한 경남, 거침없이 양문석이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의 경희대 병원의 응급실에 교수가 20명입니다. 근데 서울에는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고려대병원, 성균관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현대아산병원 큰 대형 병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20명의 한 대학의 응급실을 맡고 있는 교수가 20명인데요. 경남의 경상대 대학병원 응급실은요, 교수가 4명밖에 없습니다. 오, 상당한 차이가 좀 나네요. 그리고 창원 경상대 병원은요, 1명 있습니다. 즉, 삶의 질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건강의 문제지요. 건강이 해야 일자리와 경제적 부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낙후되어 있는 게 경남입니다. 저는 이런 기본들을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외자유치 진짜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경남에서 나서 경남에서 자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도 안 하고 그리고 제대로 보살펴 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외부에서 경기도에서 오면 7년 면제, 일본에서 오면 몇 년 면제 이런 식으로의 경제정책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기업들을 제대로 키워서 더 성장시켜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복지를 확장시키는 게 경제의 기본이거든요. 경제의 기본을 거스르는 연어 같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동네에.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출마의 변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남 정치 한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국힘의 깃발만 쳐다보고 경남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민주당에게 한번 경남도민들이 따뜻한 눈빛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도정이 만들어냈던 그리고 닦아놓았던 그 탄탄한 길을 이제는 거침없이 뛰고 나를 수 있는 양문석에게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